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친환경 오렌지 테레비 오카리뷰의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쌍용 토레스입니다. 쌍용 토레스 여러 번 시승했잖아요. 그런데 그 토레스하고 이 토레스는 다릅니다. 왜냐면 이 차는 LPG 차량이기 때문이죠. 이 쌍용차가 이번에 놀랍게도 LPG와 가솔린을 동시에 넣는 LPG 하이브리드 토레스를 내놨는데요.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토레스라는 자동차는 외관에서는 뭐 많이 보셨잖아요. 일단 앞면은 똑같습니다. 토레스는 기본적으로 멋있는 자동차예요. 사실 오렌지 텔레비에선 처음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앞부분이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착 가라앉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앞모양은 아직도 질리지 않고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디자인이 잘 돼 있는 차는 없었죠. 쌍용차가 이런 걸 내놓을 거라고는 아예 상상할 수도 없었고요. 앞으로 내놓을 차 중에서도 가장 예쁜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너무 웃기죠? 이 열쇠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키로 열 수가 없고 차 키에다 별도로 이렇게 열쇠를 달고 다녀야 돼요.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뭘까요? 두근두근두근두근. 네, 당연히 없습니다. 이거 쓰는 사람 본 적이 없고요. 이 형태 자체는 괜찮아요. 쌍용차는 이런 액세서리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고급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만약에 LPG 모델을 내놓는 입장이었다면 여기다가 LPG라고 썼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토레스에 LPG가 다 있네, 야 저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무조건 이득이잖아요. 지금 이 개조를 로턴이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로턴이라도 붙여주지. 스티커 하나로 광고 효과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LPG라는 자동차를 정식으로 내놓게 된 거, 이건 칭찬할 만하죠. 그 외관에서 봤을 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뒤쪽에 있죠. 트렁크 여는 거 이런 데서 찾으시는 분 계신가요? 당연히 아니고요. 여기 있는 손잡이 안쪽에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열려요. 자, 여기 보면요, 연료통이 들어가다 보니까 살짝 이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통이 또 하나로 격벽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름대로 싸제 느낌 나지 않게 잘 처리한 것도 인상적이기도 하네요. 기본적인 토레스는 요거보다 조금 낮기도 하고 요 아래쪽으로 약간 히든 스페이스가 있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 없이 약간 올라온다는 거, 요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폴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빤빤하게 이렇게 서는 걸 볼 수 있네요. 기존의 토레스 같은 경우는 이 의자 부분이 조금 더 높아서 턱이 있었거든요. LPG 통을 넣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판판해져서 여기 뒤에 눕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차박을 하겠다면 오히려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넉넉하죠. 외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실제 전장이라든지 휠베이스를 보면 꽤 큰 차로 보여집니다. 뒷좌석에 한번 앉아보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시선 강탈이야. 아니, 카메트를 최소한 검정색으로 뭔가 이렇게 톤을 좀 맞춰주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3D 카메트인 것도 웃겨요. 카메트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먼지라든지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매트를 진공청소기라든지 이런 걸로 빨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좀 빨아낼 수가 없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거기서 먼지가 올라오게 되죠. 이 안에서 곰팡이도 자랍니다.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3D 매트를 쓰시는 분들은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공간감, 헤드룸, 머리 공간 넉넉하죠. 머리 위로 이만큼. 게다가 여기 커튼도 있으니까 커튼도 좋고요. LPG로 달리는 자동차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마음에 듭니다. 수납 공간은 이런 식으로 팔걸이 부분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간단하게 있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각각의 수납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큰 물건을 넣거나 이렇게 되진 않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이 인테리어와 승차감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
토레스가 쌍용을 먹여 살리는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내에 들어왔을 때 이 디자인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일단 계기판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하고 굉장히 다르죠. 기존의 다른 자동차들은 계기판이 12.3인치 디스플레이라고는 하지만 16:9 가로 세로 비율이 어느 정도 네모난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계기판이 네모난 게 아니라 굉장히 가로로 길어요. 시원하고요. 디자인이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내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체 바깥에서 보여지는 느낌도 그렇잖아요. 차가 가로로 쭉 뻗어 있고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그 디자인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내에도 이어져 있어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인테리어 어떻게 느껴져? 깔끔해. 네. 깔끔하고 첨단 느낌이 나죠. 그게 어째서 그러냐면 디스플레이가 큼직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디스플레이 3개가 큼직하게 나타나 있는 거, 쌍용 토레스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게 놀라운 점은 현대기아는 어지간하면 옵션으로 하거든요.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3개가 모두 다 기본이라는 점입니다. 바람직하죠. 요거 기본 기능이라고 생각해보면 현대기아의 어지간한 중간 트림 정도는 된다, 이런 느낌인데, 경쟁 모델보다 조금 저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다지 비싼 비용이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거 가운데는 디스플레이고요. 요 양쪽에 있는 건 그냥 LCD입니다. 전체가 디지털 클러스터가 아니라 일부분만 디지털 클러스터로 했는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큰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들어낸 거, 잘 만들어낸 부분이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운전대 형상 자체가 굉장히 예쁘죠.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운전대가 동그라미였다면 가운데 계기가 제대로 안 보였을 거예요. 찌그러진 동그라미라서 이 계기판이 다 잘 보이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무릎 공간이 조금 더 나오고, 위쪽으로는 시야를 또 보여주면서 넓은 계기판을 보여주기도 하고 좋은데요. 이 차의 이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이 차 이름이 좀 이상하다, LPG 하이브리드라고 해. 이 차의 정확한 이름은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입니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면 내연기관이랑 모터랑 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가솔린과 LPG를 같이 갖고 있다 라는 면에서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정의랑은 너무 다르죠. 우리는 그런 걸 바이퓨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바이퓨얼이란 이름 뻔히 있는데 왜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을 써서 소비자를 이렇게 혼동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LPG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LPG이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네요. 저희가 토레스를 처음 시승한 지 벌써 6개월도 넘었어요. 오랫동안 이 차를 봤으니까 그때와 지금은 또 달라진 건 없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주행거리가 3000km가 넘은 차라서 새 차의 티를 조금 벗어가는 그런 상태인 것 같긴 해요. 자, 주행을 한번 해볼까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차가 생각보다 조금 더 튀어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타면 익숙해지겠죠. 근데 대부분 다른 차를 타다가 토레스로 딱 넘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차가 튀어나가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힘이 좋으면 차가 튀어나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 들면서 가속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긴 해요. 좀 더 부드럽게 밀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가솔린 모델을 타다가 LPG 모델로 넘어왔을 때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LPG면 조금 더 부드럽게 가겠지 라는 기대를 했는데 튀어나가는 거 여전하고요. 어떤 경우에 더 심하냐면 언덕 같은 데에서 가속할 때 조금 심해집니다. 밸런스를 조금 더 잘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서툴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튀어나가는 느낌이 나쁘다, 좋다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튀어나가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언덕에서 한번 가속해 보겠습니다. 언덕 가속은 조금 아쉽네요. 많이 아쉬운 건 아닙니다. 언덕에서 약간 부족하게 느껴진다. 자, 코너링 성능 괜찮아요. 요즘 들어서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거 세팅하는 게 현대기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어느 정도 수준 이상까지 다 올라섰습니다. 이 쌍용도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결코 아쉽지 않아요. 토레스가 기본적으로 170마력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바이퓨얼이 되면서 165마력으로 낮아졌다는 얘기를 해요. 165마력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지만, 이 170마력일 때도 힘이 막 넘치는
미친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조금 부족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런 게 이 차의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LPG가 무게도 있기 때문에 무게 대비 마력에서 조금 더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160마력대라고 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QM6라든지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140마력대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해서는 출력이 월등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완전 LPG 모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건 바이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누릴 수가 있네요. 이 정도라면 바이퓨어의 장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토레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정말 놀라운 일을 펼친 거죠. 파워트레인을 어떻게 외주를 줘요? 다른 자동차 회사 같으면 그런 거 없잖아요. 갑자기 우리 LPG 개조를 순정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상 개조 업체의 기술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바이퓨얼 이걸로 만드는 거 기존에도 있잖아요. 로턴이라는 회사에다 그냥 외주를 주면 되는데, 그냥 차 사서 로턴에 갖다 맡기면 사실 똑같은 결과물이 될 텐데 이거를 왜 제조사가 직접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맞는 말이죠. 차를 뽑아서 그걸 개조하는 것과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증을 어느 정도 제조사가 해주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거죠. 실제로 보증은 제조사가 해주지 않습니다. 이 LPG 모델이 되고 나면 제조사가 엔진을 보증하지만 이 LPG 관련된 부품 보증은 로턴에서 해줘요. 보증 기간도 다릅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5년에 10만 킬로를 보증해 주는데 로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3년의 무제한입니다. 오래돼서 정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차가 오래 탄다고 해서 엔진이 망가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 보증에서도 보이죠. 시내에서도 인텔리전트 크루즈 해볼만 하죠. 내 앞차가 섭니다. 설까요?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밟지 말아보세요. 밟지 말아보세요. 네, 아주 부드럽게 잘 서는 걸 볼 수 있네요. 슬금슬금 가는 것도 너무 코리안 스타일이야. 지금 차로를 유지하는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로 유지 기능이 이쪽에, 그리고 인텔리전트 크루즈가 이쪽에, 이렇게 두 곳에 양쪽에 나눠져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차로 유지만 하겠다라는 거는 여기서 작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인텔리전트 크루즈를 한 상태에서는 차로 유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텔리전트 크루즈에 차로 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건 별도로 있어요. 시내에서 나는 인텔리전트 크루즈를 끌래요 하면 끄고 차로 유지만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작동은 잘 됩니다. 작동을 시켰을 때 차로 유지를 아주 잘 해주는 걸 볼 수 있고요. 막히는 길이나 이런 시내길에서도 작동시켜 놓고 여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 차는 그리고 또 장점이 있습니다. LPG 차량들은 스톱앤고가 있는 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톱했다가 다시 고할 때 한 0.5초의 딜레이만 있어도 운전자가 불쾌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톱앤고가 없는데 이 차는 바이퓨얼이기 때문에 스톱앤고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연비를 우수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거 와이드 내비게이션이 안 돼요,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침판 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낫죠. 어우 시원하고 완전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정말 쌍용이 여러가지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의 얘기를 빠르게 캐치하고 거기 맞춰서 빠르게 업데이트 한 거거든요. 혹시라도 제 얘기를 듣고서 이거 하셨다면 감사합니다. 음성도 한번 해볼까요? 이원 충전소로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이런 거 되는 거죠. 알아서 안내 시작까지. 일단 네이버 클로버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것들도 되겠죠. 웃긴 얘기 해줘. 당신을 재미있게 해줄 이야기를 생각 중이에요. 생각만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생각 다 했어? 답변을 못 찾았어요. 오늘의 뉴스 알려줘. 현재 요금제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요금제 갖고 차별을 해. 네이버 클로버 너무 자본주의적인 거 아닙니까? 뉴스 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있어요. 위치 좋고요. 약간 폰이 보여요. 이런 것들도 좋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움직여서 무선 충전이 안 되고 있죠. 이쪽으로도 움직여도 안 돼요. 이 가운데에 딱 있어야 되는데 되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정확하게 딱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기아도 이렇고 차라리 그냥 벨킨 같은 거 하나 사서 그냥 다는 게 낫지. 이거 너무 답답합니다. 이원 충전소에 왔습니다. 도대체 얼마쯤 될까? 지금 한 반 정도 들어있었는데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죠.
네, 가스를 넣었고요. 22리터 들어갔네요. 24,000원. 가득 넣게 되면 아마 10,000원 들어가는 모양이죠. 지금 보면 기름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 여기 표시되잖아요. 근데 표시되어 있는 요거 하나도 차지 않습니다. 이 차는 개조 차량이에요. 요 게이지를 보면은 안 되고 옆에 있는 요 게이지를 봐야 됩니다. 요 게이지가 LPG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게이지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보고서 LPG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이쪽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솔린은 사실상 거의 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놔두면 됩니다. LPG 게이지는 이 LPG 게이지로서도 사용되지만 버튼을 눌러서 LPG를 꺼버릴 수도 있어요. LPG를 끄면 가솔린의 힘만으로 가는 거죠. 불이 꺼져요. 이게 가솔린이고, 가솔린이 진동이 더 심한 걸로 느껴지는데요. LPG로 바꿔볼게요. LPG가 조금 더 진동이 적네요. 엔진 소리도 더 좋은 것 같네. 이 연료 간의 차이인지 아니면 이걸 개조할 때 LPG에 더 적합하게 개조해서 그런 건지 LPG로 작동시킬 때 더 부드러운 걸 느낄 수가 있네요. 놀라운 점은 LPG와 가솔린을 전환할 때 전환되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 둘은 이렇게 오갈 때 자유롭고 실제로 오가는 느낌을 거의 느낄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차는 무려 10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걸로는 사실 1000km라고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LPG 탱크가 얼마나 있는지를 계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솔린을 기반해서 주행하는 거리는 이 정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평균 연비를 한번 보죠. 여기서 나타나는 연비로는요 14.4km/L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거 정말 짜증나네요. 오토스톱 작동 중이라고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데 차가 서 있을 때 봐야지 이거 언제 보겠어요? 주행하면서 보겠어요? 이거를 연비 보고 싶은데 연비 보다 말고 이걸로 바뀝니다. 오토스톱 작동 중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정보인가?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차는 지금 쌍용 토레스 TL7 모델인데요. 가격이 3,4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스포티지하고 비교해보면 이 차가 스포티지보다 비싸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것도 스포티지가 옵션도 더 좋아요. 이 차는 360도 서라운드 뷰 없고요. 어댑티브 크루즈가 기본이 아니에요. 옵션입니다. 거기에다가 전동 시트도 옵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맞추게 되면 가격이 무려 3,7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차는 출력이 165마력이니까요 이 차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이퓨얼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데 현대기아도 모닝이나 레이나 바이퓨얼이 있었는데 디젤이 없는 자리에 바이퓨얼 다시 한번 부활해도 좋지 않을까, LPG를 좀 적극적으로 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LPG를 가지면 이런 점이 참 좋죠. 연비 걱정이 조금 덜 하고요. 부드럽게 달리는 거, LPG만의 정숙성까지도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LPG 연료가 갖는 조금 더 높은 친환경성, 이런 것도 좋을 수 있죠. 물론 최고의 친환경이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수소나 전기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LPG의 친환경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은 그 연료 자체가 굉장한 오염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엔진이 점차 더러워지고 결국에는 엔진의 수명이 그만큼 단축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가스를 이용하게 되면 가스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청결한 연료이기 때문에 엔진에 찌든때가 생긴다거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일 없이 관련 부품도 오랫동안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점에서 또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가솔린 승용차는 10만 킬로 타면 많이 샀다, 20만 킬로 그거 좀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반면에 이 LPG 택시 같은 경우는 엔진이 100만 킬로까지 끄떡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동차들 꽤 있거든요. LPG가 그만큼 내구성에 더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토레스 LPG도 내구성이 그만큼 뛰어나려나? 아직 10만 킬로를 타긴 멀었으니까 장차 한번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LPG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수입차 중엔 아예 없고, 국산차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나온 차들 생각해보면 스포티지 아니면 QM6, 그것도 아니면 스타리아야. 스타리아를 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LPG 차량이 조금 더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올해부터는 LPG 차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디젤이 없어지면서 포터, 봉고 이런 화물차부터 LPG로 나오게 될 텐데 아주 흥미진진한 LPG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토레스 LPG를 시승해 봤는데요. 토레스 LPG 아주 훌륭한 자동차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LPG 자동차 갖고 있었던
아쉬움들, 출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거기에 연비라든지 경제성까지 뛰어나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솔린 차와 비교했을 때 부족함도 없는 정말 잘 만들어진 자동차였다는 생각 때문에 이 차 정말 추천할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는 자동차 회사가 혼자서 다 잘할 수는 없는 시대죠. 외부에 있는 여러 회사와 협업을 하면서 이 다양한 차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새삼스럽게 이 차의 가치가 높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두의 친환경 오렌지 테레비 오카 리뷰의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